자,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지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세 개 정도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키움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흐리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모르는 데서 이것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지 마시고 한번 쭉 끝까지 공부한 뒤에 다시 보시면은 이게 이거였네 라는 게 저기 뇌리에 탁탁 박힐 겁니다. 조금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치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가치주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 네이버 카페 10분.kr로 되어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은 수식 공부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몇 개 없지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거면 연재해 나갈 겁니다. 자, 수식 관리자 저번에 빼는 방법 배웠었죠. 자, 복사, 여기 복사 있죠. 복사. 요 복사를 누르시면은 만약에 뭐 사용자 지표, 기술적 지표에서 ADX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복사를 하시면은 사용자 지표에 my ADX라 해가지고 이름이 새겨지면서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하거나 변형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 복사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바꾸기는 요걸 눌러서 이름을 바꾸면은 이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DX인데 내가 조금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14 페리오드가 14일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삭제.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누르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죠. 진짜 삭제할 건지. 그럼 삭제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수정을 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기본적인 지표는 사용자 지표 내에서만 내가 추가로 만들거나 복사해서 만드는 것들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그냥 말 그대로 새로 만들기죠. 지표 이름을 정하고 뭐 MAO 좀 이따 배우실 MAO가 나오는데 MAO라고 만들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V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종가다. 종가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빼기 그 다음에 AVG가 그거죠. 평균이죠. 평균. 예,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표 조건에도 뭐다? 변수죠. 이거는 변수들입니다. 짧은 기간과 긴 기간 요거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지표 조건에서 이 짧은 변수를 기본으로 9를 한다. 그 다음에 긴 지표를 12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조건은 이거 만들고 나서도 우리가 차트에서 불러올 때도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또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참조하시면 되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MAO라는 지표명이 나타나죠. 이 수식 검증 눌러보시면은 이 수식 검증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설명. 함수 설명은 가령 거래 대금이 어떻다, 거래량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는 그냥 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수식 관리 창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거 상단 메뉴. 이게 상단 메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지표, 지표 목록이죠. 요 기술적 지표의 지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쭉 돼 있는데 누르면은 또 밑에 이 박스 안에, 이 폴더 안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표에도 이런 폴더 안에 쭉 나와 있고, 모멘텀, 시장 지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용자 지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복사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름을 좀 바꿔서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즐겨찾기 지표는 사용자가 왼쪽 면에 있는 사용자가 추가한 지표 리스트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즐겨찾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설정 탭.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지표에 5개 수식을 지원한다. 수식 탭. 그 다음에 지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요거죠. 수식 탭. 이게 탭입니다. 이게 기술적 지표 탭이고요. 수식 탭 하나고, 그 다음에 수식 탭을 한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5개까지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주석 기능. 주석 기능은 뭐냐면 아까 제가 MAO를 만들었잖아요. MAO를 불러오면 지표 1에 있죠. 여기서 주석을 다는 게 엔터 치고 나서 이렇게 슬래시 2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2평
2평 빼기 장기 2평,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죠. 나누기 종가. 종가가 C죠. 종가로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곱하기 100. 이게 뭐냐면은 이 숏 단기 2평에서 장기 2평을 뺀 후에 단기 2평을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100분율 한 거죠. 단기 이동 평균 곱하기 100. 이렇게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슬래시 두 개가 있는 것들은 얘들이 수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볼 수만 있는 거죠,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쓰기에 편하겠죠. 아, 이게 뭐였지? 이거 설명 갖다 쭉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도 또 설명서가 있는데 요것도 넣을 수가 있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게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 있는 거죠. 가면 우리가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 이동평균선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이 짧은 거 빼기 긴 거 나누기 짧은 거 곱하기 100분율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점이 나오면은 그 점을 연결한 것들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한번 볼게요. 자, 지표 검색해 보시면은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여기 있죠.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막대로 표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설정해 보시면 선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뭐 이동평균선에서 아까 여기 수식에서 봤듯이 모멘텀 지표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있었죠. 이렇게 있죠. 그럼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나타나 있죠. 여기 조금 틀리죠. 근데 AVG로 표시했을 때는 AVG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평균의 이동평균선이가 평균의 종가의 짧은 선과 평균의 종가의 긴 선 나누기 평균의 종가의 짧은 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나오는데,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라는 것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표라는 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긴 거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10, 그 다음에 짧은 거 11이고 긴 선은 20일이다. 이동평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자, 한글 함수화 기능이 있습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밑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 그것도 배울 겁니다. 이게 시가라는 것은 이 종가라 했죠. 종가가 C죠. C. 왜 C지? 간단합니다. 그냥 클로즈. CLOS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한글로 만들면은 이것을 종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글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좀 줄여서 쓰면은 종가는 C로 사용을 합니다. 밑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함수로직 표시 기능. 이것은 함수로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수명 입력 뒤 띄어쓰기 없이 가로를 입력하면 수식 탭 하단에 함수로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여기 치니까 여기 밑에 함수 표시가 되죠. 이게 설명입니다. 설명. 함수 입력을 하면은 쉽게 로직을 입력할 수 있게끔 여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가령 여기서 뭐 AVG 뭐 이동평균을 한다. 가로를 딱 열면 딱 나타나죠. 벡터, 피리오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잘 써지면은 이렇게 잘 써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닫을 때 이게 되면은 수식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판단해 줍니다. 근데 가로를 입력하고 나서 하단의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함수 로직이 틀렸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수식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 탭. 지표 조건이죠. 지표 조건. 요것은 이제 변수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변수 값. 이렇게 숏, 짧은 기간과 긴 기간, 이 다 기간입니다.
자, 이거는 12, 26, 9로 되어 있는데 MACD죠. MACD. MACD를 여기 찾아보면 추세지표 MACD가 나옵니다. MACD 있죠. 지표 조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12, 26, 9. 자, 그 다음에 라인 설정 탭. 자, 라인 설정 탭이라는 것은 지금 요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것을 뭐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술적 지표 설정 탭입니다. 기술적 지표 설정 탭. 이 지표도 설정 탭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표 설정 탭에서 라인 설정이라고 있죠. 라인 설정. MACD 같은 경우에 라인 설정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선이라든지 막대라든지 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좀 굵게 해볼게요.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선은 이렇게 선으로. 하단선, 상한선이 뭐냐면 이게 과열일 때 100 이상이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마이너스 100 이하이면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갖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아니고 과열과 침체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 탭. 기준선 설정 탭은 여기서 적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50이다. 기준선을 추가하면은 차트에서 어떤 라인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색을 갖다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죠. 뭐 파란색을 하셔도 되고, 이 색상을 정하셔가지고 라인을 갖다가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굵게, 짧게. 스타일은 뭐 점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는 여기서 기준선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준선 제거, 기준선 제거, 추가. 그 다음에 그냥 델키 누르셔도 됩니다. 델리트 키가 그냥 누르셔도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탭. 스케일 탭은 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스케일 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다. 화면에 나타난 것만 한다. 사용자가 정의해서만 한다. 그 다음에 가격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탭. 설명 탭은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도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 탭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죠. 설명 탭, 뭐 스케일 탭, 수식 지표, 라인, 기준, 스케일 어떤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조건 검색. 조건 검색 목록. 자, 기본 조건 검색과 사용자 정의 조건 검색은 구분되죠. 기본 조건 검색은 여기 보시면 기술적 지표에서 사용자 지표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워지지가 않죠. 근데 사용자 지표는 우리가 썼다 넣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도 할 수가 있고, 복사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같은 경우에 강세 비석형 찾으면 됩니다. 여기 설정창에 보시면은 메뉴 바로 밑에 보시면은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비석형 이렇게 누르시면 찾아집니다. 이 수식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격도 있죠. 이격도 과열해 보시면은 이렇게 피리어드 기간이 나오죠. 기간. 그 다음에 퍼센트. 퍼센트는 106이면은 6% 위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100이 기준점입니다. 0이 기준점도 있고 100이 기준점도 있고. 이격도 같은 경우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0이란 말이죠. 0. 퍼센트니까요. 100%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격도 과열해 보시면 이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식대 아까 보셨죠? 수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제 기본 조건 검색은 수정에 불과하고 사용자 조건 검색 요것만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가 말씀드렸고, 조건 설정 탭에서 조건 검색의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지표 변수죠. 그 다음에 설명을 나타낸다. 설명 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식 탭, 지표 변수, 조건 설정이죠.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자, 강세 약세. 강세 약세는 어디 쓰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탕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와 약세를 넣을 때 내가 어떤 그 검색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쓸 때 강세 약세 쓸 건지 시스템 트레이닝에 쓸 건지 신호 검색 화살표나 별표가 나오게 할 건지 그냥 이 지표 그림을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강세 약세는 이제 바닥에 바탕 화면에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강세 약세에 윌리엄스 R이 있죠. 보면은 기간이 있고 마이너스 20보다 크다
마이너스 20보다 크면은 강세, 약세는 마이너스 80보다 적으면 약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변수는 이렇게 14일이 나와있죠. 14일 동안의 어떤 기간에 대한 부분을 수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걸 바꾸면은 다른 날짜로 바뀌겠죠. 그러면 지표가 이 선들이 그림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지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설명 탭 똑같습니다. 강세 약세에도 또 설명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에 의해서 개발된 지표로서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나타내 있는 지표인데 이게 스토캐스틱하고 좀 매우 유사하다. 근데 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 자, 강세 약세 이렇게 나오죠. 기본 강세 약세. 자, 이격도로 하면은 바탕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격도가 어떤 것을 나타낸 건지 좀 봐야 되겠죠. 이격도가 어떤 건지 보려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수식 관리자에서. 그 수식 관리자 강세 패턴이 이렇다. 지표가 기간은 10일이고 로우 퍼센트 98, 이 S 퍼센트 106. 이게 마이너스 이고 이게 플러스 6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식 관리자를 불러내서 보시면은 요것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강세 약세에 보시면 기본 강세 약세 이격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들. 그러니까 요거를 수정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12일로 잡고 이게 만약에 뭐 90이다. 이게 102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바탕 화면에 나타나는 강세와 약세가 쫙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윌리엄스가 뭔지 이격도가 뭔지 지금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 매매 전략에는 시스템 트레이닝이죠. 매매 전략에는 이게 삭제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이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용자 전략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격도를 시스템 트레이닝으로 활용을 한다. 매수 진입은 어떻게 하겠다. 청산은 어떻게 했다. 매도를 하겠다. 매도 진입은 언제 하겠다. 청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팔고 어떻게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 트레이닝 자체가. 캐치가 나오고 나서는 좀 이런 것들이 누구나 사용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졌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좀 더 명확하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한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과 지표 변수 설명.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일반 함수에서 사용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식 my william and 자, 요거는 일반 함수 기본 함수에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하는 거죠. 윌리엄스. 자, 윌리엄스 and 복사를 하시면 my williams and가 나오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수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또 설명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다 사용자 함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에 있는 함수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여기 이제 오타가 났죠. 기본에 있는 얘는 수정이나 설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읽을 수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자 함수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식에도 우리가 설명을 넣을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기술적 지표는 차트에 나타낼 때 이런 그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차트 형태에서 봉차트 요거는 빼고 기술적 지표 DMI다. 그럼 DMI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DMI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수정은 지표 수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20일 동안에 일어나는 것 DMI가 20일 동안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추세 지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넣으면은 어때요? 이게 X축, Y축이 있는데 이 X축은 안 나와 있네요. Y축의 표시. Y축이 이제 이 옆변이죠, 변. 여기에 표시를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 볼게요. 왼쪽의 표시, 양쪽의 표시. 양쪽의 표시하면은 이 DMI 수치가 여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죠? 바뀌죠. DMI 표시가. 여기도 DMI 표시가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당겨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울 때는 여기에 위에 보시면은 DL 플러스 20, DL 마이너스 ADX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르고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걸 잡아서 왼쪽 클릭을 해서 그냥 밖으로 빼시면 없어져 버립니다. 또는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DEL 키가 있습니다. 예, 그거 찾아보시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지표 검색에서 이격도 과열이다 침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누르시면 이격도 침체 때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는 수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지표 변수. 이 기본 수식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설명을 읽어보고, 그죠? 설명 읽어보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어때요? 뭐 10으로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꾸고 퍼센트는 100 이하 100 이하로 하면은 이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짠, 더 많이 생기죠. 왜냐면 98% 마이너스 2%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10일간의 이격도가 얘가 마이너스 2% 미칠 때 요 화살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격도 과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격도 과열도 풀어서 보시면은 이것도 10일로 해볼게요. 10일에 106 이상이 되었을 때 이격도가 106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11선에서 100 이게 만약에 20일로 해볼게요. 20일이 지금 현재 노란색이죠. 노란색 크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크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여기서 그죠? 20일 이동평균에서 106 그러니까 6% 이상 뛰었을 때 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현재 뭐라고 지금 나타나 있냐면은 100 이하일 때 11선에서 100 이하 그러니까 11선 밑에 있는 애들만 나타내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도 21로 바꾸면 또 수치가 달라지겠죠. 자, 빨간색 잘 보세요. 빨간색 짠, 그죠? 바뀌죠. 21선 밑에 있는 애들이죠. 21선 밑에 있는 애들 21선 밑에 있는 애들 21선 밑에 있는 애들 21선 밑에 있는 애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주식을 사고 팔 때 요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화면에 확 나타나니까 너무 편하죠. 예,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표 검색은 뭔지 아시겠죠? 신호 검색. 그 다음에 강세약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강세약세는 이격도 똑같이 이격도로 해볼게요. 이격도로 했을 때 강세일 때는 빨간색을 표시해줘. 약세일 때는 파란색을 표시해줘. 그러면 106% 이제 6% 이상 이격도는 100이 0이라고 그랬죠. 6% 이상 이격도에서 10일 이격도에서 1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6% 이상일 때는 바탕화면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98 11선 이동평균선보다 낮을 때 파란색. 그러면 우리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를 때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사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화면과 또는 이 화면 플러스 신호 검색으로 이제 우리가 또 겹쳐서 할 수 있겠죠. 이격도 과열일 때, 이격도 과열이 얼마죠? 이것도 106이죠. 그러면은 이 수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20일로 해볼게요. 그러면 거의 똑같아집니다. 25일이니까 20일 하면은 똑같이 되죠. 이 바탕화면과 화살표가. 그럼 사야 할 때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사야 하고 팔 때는 또 어떻게 팔아야 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검색식을 어떻게 짜야 될지 확연하게 표시가 난다는 거죠. 재밌죠? 또 이상한 설명으로 빠져버렸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식 관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 3-1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2는 사용자 정의 함수 지표 만들기 적용.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MAO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